에이, 계란이 뭐 어때서요? 매일 하나씩은 먹어줘야죠. 서울 성북동에 사는 74세 박만수 어르신은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두 알을 톡 깨 넣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지글거림과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박 어르신은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바로 건강식이지. 단백질도 듬뿍이고. 그런데 박 어르신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조리법, 그리고 이 계란 섭취 방식이 그의 혈관 건강, 간 기능, 심지어 인지 능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셨죠? 계란은 건강식품이라는 말,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진리처럼 들릴 겁니다. 노인 영양관리 강좌만 가도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니 꼭 드세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되니까요. 실제로 계란은 65세 이후 단백질 보충에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같은 계란이 노인의 몸에 영양제가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계란을 섭취하면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등하고 간이 쉬지 못해 독소를 해독하지 못한 채 쌓이게 되고 근육량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허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평소 계란을 하루 두 알씩 꼭 챙겨 먹던 김영자육 18세 씨는 평소보다 더 쉽게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 결과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위험 단계였고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최근 식습관 중에 특히 바뀐 게 있나요? 글쎄요. 계란을 꼭 프라이로 먹긴 해요. 기름 넉넉히 두르고 노른자까지 노릇하게. 그 말에 담당 의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지금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몇 달만 더 지나면 협심증, 심하면 뇌졸중도 올 수 있어요. 그제야 김 씨는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법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계란 자체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과 방식으로 먹었을 때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심각한 건강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어르신들이 계란을 드실 때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섭취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단순히 노른자를 빼세요 같은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노른자만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계란을 삶아서 하루 종일 상온에 두고 다시 드시는 분들 식중독 위험이 생각보다 큽니다. 계란을 식사 대신으로 드시며 다른 영양소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경우 심각한 근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을 잔뜩 두른 후 센 불에서 바삭하게 튀기듯 구워 먹는 습관, 이건 간과 혈관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계란을 오히려 더 자주 드시는 분들의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이 5가지 하나하나가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노인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거론되는 방식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질 나아가 수명까지 좌우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젊을 땐 괜찮았는데 이젠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아요. 한 끼 식사가 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조리법 하나가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효소가 줄어들고 간 기능도 약해지며 혈관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럴 때 계란처럼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잘못 섭취하면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가 오히려 독소로 바뀌기도 하고
몸에 쌓인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가족 중에 60세 이상이 계시다면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계란을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요. 이제부터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같은 계란이 당신의 친구가 될지 아니면 잠재적 위험이 될지 선택이 갈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은 계란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고소하고 익숙했던 그 노른자의 향에서 처음으로 건강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죠.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계란 섭취 방식 5가지. 그 첫 번째부터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노른자만 먹는 습관 콜레스테롤과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난 흰자보단 노른자가 좋아. 고소하고 부드럽고 흰자는 너무 퍽퍽해서 못 먹겠더라고. 강원도 횡성에 사는 72세 이춘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2알의 계란을 삶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한 손에 흰자, 한 손에 노른자. 흰자는 조용히 옆 접시에 내려놓고 노란 노른자만 먼저 입에 넣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천천히 씹죠. 노릇노릇한 색깔, 부드럽고 고소한 식감, 입안에서 퍼지는 담백한 향. 이 어르신에게 노른자는 아침의 작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어느 날 이춘자 어르신을 응급실로 이끌었습니다. 이상하게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났어요. 혈액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 256mg/dl, 정상 수치를 한참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높았고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지금처럼 노른자만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6개월만 지나도 협심증, 뇌졸중 위험 크게 올라가요. 이게 단순한 예외적인 사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른자 영양은 풍부하지만 과용은 독.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 콜린,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콜레스테롤의 밀도가 매우 높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계란 한 개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약 185mg.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 상한은 300mg 정도입니다. 즉, 계란 노른자 2개만 먹으면 하루 권장치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이게 젊은 사람이라면 간에서 잘 조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나이 들면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 노인이 되면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음식에서 들어온 콜레스테롤을 자체적으로 배출하거나 변형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때 노른자만 집중적으로 먹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이게 곧장 혈관 벽에 쌓이며 동맥 경화로 이어집니다. 동맥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결국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급증하죠. 특히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노른자 중심 식사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 부른 비극. 서울 서초구의 한 내과에서는 69세 환자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 환자는 평소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특별히 통증이나 이상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노른자만 먹어야 고소하다는 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했죠. 검사 결과 경동맥목 혈관에 60% 이상 협착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조용한 협심증이었죠. 심장이 이미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케이스가 제일 위험합니다. 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건강해 보이니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뇌로 가는 피가 끊기는 순간 반신불수나 치매로도 이어집니다. 노른자밥만 먹는 분들, 당뇨 위험까지 겹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른자만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계란 노른자에 밥만 비벼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노른자는 혈당 자체를 올리진 않지만 탄수화물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습관을 부추깁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높아 당 대사의 균형을 깨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노른자밥 조합은 혈관도 공격하고 혈당도 올리는 이중폭탄인 셈이죠. 노른자만 먹는 습관, 뇌 건강에도 치명적? 콜레스테롤이 뇌 기능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과잉은 뇌혈관을 막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심할 경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APOE-4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노른자 위주의 고콜레스테롤 식단이 뇌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계란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계란은 여전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중요한 건 전체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정답은 흰자 중심의 섭취, 노른자는 가끔씩 소량, 삶아서 통째로 먹되 하루 1개 이하, 고지혈증, 당뇨 간 질환이 있다면 노른자 반 개 정도만 섭취, 흰자 위주로 먹고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해 소화 흡수를 완화시키기, 가급적 기름 없이 조리하기. 이렇게만 해도 계란은 훌륭한 건강 보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면 안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지금껏 이렇게 먹었는데, 멀쩡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혈관, 간, 뇌는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회복보다 후회가 먼저 찾아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란을 센 불에 기름 듬뿍 두르고 튀기듯 굽는 습관이 노인의 간과 혈관을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그 속에서 실제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 가족 중 어르신이 계란을 매일 드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끼가 바뀌면 한 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2. 기름 넉넉히 두르고 센 불에 튀기듯 구운 계란 간과 혈관을 공격하는 조용한 살인자. 지글지글 이 맛의 계란 굽지. 서울 금천구에 사는 74세 김종대 어르신은 아침마다 주방에서 쇼를 벌입니다. 후라이팬에 콩기름을 자그마치 반 국자 붓고 센 불에 달군 후 계란 2알을 한 번에 탁탁 깨넣죠. 소금 조금. 소금 2꼬집을 쥐고 후추까지 뿌려줍니다. 노릇하게 가장자리가 익을 즈음 계란이 튀듯 익어가는 소리에 얼굴엔 웃음이 퍼집니다. 냄새는 분명 좋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불향이 은근히 섞인 구수한 향. 계란이 기름 위에서 살짝 바삭해질 때 나는 소리는 마치 조용한 집에 울리는 아침 종소리처럼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식탁 위에서 김 어르신의 간과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센 불기름 트랜스 지방과 산화 지방의 지옥. 계란 자체는 건강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포함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름 넉넉히 두르고 센 불에 빠르게 조리할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같은 식용유는 고온에 닿으면 산화되며 트랜스 지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증가, HDL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 염증 유발, 간 기능 저하, 비알코올성 지방간 촉진. 요약하면 기름 튀긴 계란은 노인의 혈관과 간을 공격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김 어르신의 검사 결과 3개월 전 김종대 어르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계란 후라이를 해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침 식후에 느껴지는 속쓰림, 그리고 식은땀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쓰리고 딸이 하도 걱정해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 ALT, AST 상승, 중성지방 310mgdl 정상은 150 이하, LDL 콜레스테롤 고위험군, 초음파상 지방간 소견.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튀긴 계란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처럼 드시면 간경변 위험도 있습니다. 노인간은 회복력이 낮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아파도 말이 없고 기능이 70% 이상 망가져도 증상이 잘 안 드러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은 떨어지고 손상은 누적됩니다. 노인에게 가장 흔한 간 질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 섭취와 산화지방, 트랜스 지방에 의해 발생합니다. 센 불에 기름 넉넉히 두르고 만든 계란은 산화된 기름으로 간세포를 공격하고 트랜스 지방으로 간의 대사를 방해하며 콜레스테롤 과잉으로 간 내부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결국 이것이 지방간 간염 간섬유와 간경변의 길로 이어집니다. 기름 듬뿍 구운 계란, 당뇨에도 독. 노인은 당 대사 기능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튀기듯 구운 계란은 단백질이 지나치게 응고되어 소화가 어렵고 기름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기름에 구운 계란 흰쌀밥 조합, 후라이에 빵 찍어 먹는 조합. 이런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기름 고탄수화물의 조합은 노인의 췌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2형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조리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김종대 어르신은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식용유 대신 코팅된 팬 사용, 약불에 천천히 조리, 하루에 계란 한 알 노른자 반만, 채소와 함께 섭취. 그리고 2개월 후 재검 결과 중성지방 310-176으로 감소, LDL 콜레스테롤 고위험 경계 수준으로 하락, 지방간 수치 개선됨.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으면 진작했죠. 지금은 속도 훨씬 편하고 아침마다 채소랑 같이 구워 먹어요. 향은 덜해도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의 표정은 처음보다 훨씬 환했습니다. 얼굴색이 한결 맑아졌고 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 조리법 꼭 기억해 두세요. 기름 없이 익히는 법 논스틱 팬, 오븐, 에어프라이어 활용, 중불 이하로 천천히 익히기, 버터나 마가린보다 올리브유 소량 사용하는 게 낫다. 채소와 함께 먹기 비타민식 이섬유 보완, 노른자는 반 이하로 줄이고 흰자 중심으로. 이 조리법만으로도 간 수치, 콜레스테롤, 혈당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계란을 구울 땐 입이 아닌 간과 혈관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노릇노릇 맛있게 튀긴 계란 하나가 지금은 입에 고소하지만 6개월 뒤 병원 침대 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맛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지속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계란 굽는 프라이팬 앞에 선 어르신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 계란 생으로 드시는 분들, 장기 기능에 치명적인 습관. 몸에 좋다니까 그냥 생으로 훅 마셔버려요.
경북 구미에 사는 68세 최영자 여사는 20년 넘게 계란을 생으로 먹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거기에 계란 노른자 하나 톡 터뜨려 휘휘 저어 원샷. 예전엔 몸이 찌뿌둥했는데 이거 마시고 나면 힘이 좀 나더라고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는 이유 없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 속쓰림을 자주 겪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췌장과 신장에 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내렸죠. 그녀가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계란 생으로 먹는 게 왜요? 영양소 그대로잖아요. 하지만 여기엔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생계란의 완전 영양 신화는 절반의 진실. 계란은 분명 완전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건 익혀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생계란은 단백질 흡수율이 50%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익힌 계란의 단백질은 90% 이상 소화 흡수되지만 생계란은 그 절반도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생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비오틴 B7이라는 중요한 비타민과 결합해 흡수를 막기 때문입니다. 비오틴 결핍 증상, 피부염, 탈모, 우울감, 피로, 근육통, 노년기에 들어 이런 증상이 찾아온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계란 장기 섭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생계란 속의 위험균, 노인에게는 더 치명적? 계란 껍질엔 때때로 살모넬라균이 존재합니다. 냉장 보관을 해도 세척을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가벼운 복통 정도로 지나갈 수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에겐 얘기가 다릅니다. 면역력 저하, 장점막 회복력 약화, 만성질환 보유. 이 모든 조건은 살모넬라균이 장을 파괴하고 전신으로 번질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2023년 충남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생계란을 넣은 건강죽으로 인해 5명의 어르신이 폐혈성 쇼크로 입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췌장과 신장을 공격하는 또 다른 요인. 생계란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날달걀의 단백질은 열로 구조가 풀리지 않아서 위산과 소화효소로 분해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은 위의 과도한 산 분비, 췌장의 효소 과다 분비 유도, 신장의 노폐물 처리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췌장염이나 신장 질환 병력이 있는 노인에겐 매일 생계란 한 알이 장기 기능을 갉아먹는 일일 폭탄일 수 있습니다. 최영자 여사의 진단서. 췌장염 초기. 크게 터지진 않았지만 염증 수치가 확연히 상승했고 복부 초음파에서는 미세한 섬유화 흔적이 관찰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생계란 드시죠? 그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위랑 췌장이 다 망가집니다. 최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계란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익혀 드세요. 삶아서 드시면 오히려 장에 좋습니다. 노년기 장기 보호를 위한 안전한 계란 섭취법. 다음은 노인에게 가장 안전한 계란 섭취 가이드입니다. 삶은 계란, 완숙 상태로. 살모넬라균 완전 제거. 아비딘 파괴 비오틴 흡수. 단백질 소화율 극대화. 하루 한 알, 노른자는 반만. 콜레스테롤 과잉 방지. 간, 췌장 부담 최소화. 식사 중반쯤 섭취. 공복 섭취 시 위산 분비 증가 방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 소화 안정. 미지근한 물과 함께 삼키지 말기. 입안의 세균이 단백질과 함께 장으로 넘어가 감염 위험 증가. 생으로 먹는 게 익숙하셨다면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 여사는 말합니다. 이제는 계란을 찜기에 넣어 푹 쪄서 먹어요. 향은 덜하지만 속이 편하고요. 이상하게 머리가 더 맑아진 기분이에요. 하루하루 위장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녀의 표정도 밝아졌고 밤에 복부 팽만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재검 결과 췌장 수치는 정상이 되었고 복부 통증 역시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안 해요. 내 몸이 느끼는 게 진짜더라고요. 마지막 한마디. 계란을 생으로 먹는 건 젊은 시절의 습관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화기관, 면역체계, 장기들은 더 이상 날 것을 받아들일 체력이 없습니다. 익히는데 10분 걸립니다. 하지만 생으로 마셨다가 병원에서 10일 누워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고만 듣지 마세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장기를,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계란을 하루 종일 상온에 보관하는 습관 식중독 위험의 온상. 오늘 아침에 계란을 꺼내서 먹었으니까 저녁까지는 괜찮겠지? 김복희 할머니 74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며 계란을 상온에 두고 사용합니다. 집안에 작은 냉장고가 꽉 차서 계란을 따로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온에 하루 정도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최근 복희 할머니는 급성 장염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상온에 보관된 계란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온에 계란을 보관하는 것의 위험성. 계란은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온에 두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계란을 상온에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온에서 계란의 표면은 세균에 쉽게 노출되며 이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계란은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균 증식이 더 빠르게 일어나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세균은 장염, 식중독, 심지어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의 위험성. 살모넬라균은 계란의 껍질에 있을 수 있으며 껍질이 손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온에서 1시간 이상 놓아두면 이미 균이 내부로 침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균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급격히 증식합니다. 하루 종일 상온에 두었을 경우 계란 속에는 수백, 수천 배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복희 할머니의 경험. 김복희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침에 계란을 꺼내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저녁까지 상온에 방치한 계란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꺼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까지 했어요. 결국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는 의사에게 식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온에 하루 종일 둔 계란에서 살모넬라균이 자라나 장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험은 복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온에 보관된 계란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 보관법,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계란은 냉장고에 보관하기. 계란은 냉장고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 내부 온도는 약 4도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껍질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 계란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껍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손상된 계란은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두지 않기. 계란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두지 않도록 해야 하며 뜨거운 음식에 바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확인. 계란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보관 중에도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특정 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의 계란 섭취 시 주의사항.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니까 계란을 자주 먹으면 안 될까? 박진석 할아버지 70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계란 섭취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계란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란은 그 자체로 영양가가 높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란 섭취에 대한 제한적인 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고혈압 환자에게 주의할 점.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란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은 계란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하루 1개 이하의 계란 섭취가 권장되며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당뇨병 환자에게 주의할 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혈당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은 당분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고지방일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개 이하로 섭취하고 기름진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계란을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3.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주의할 점.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계란의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성분이 동맥경화가 심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계란 노른자 섭취를 자제하고 흰자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계란 적당히 섭취하고 건강에 맞게 조리하자. 계란은 영양가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에게는 섭취 방법과 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자신에게 적합한 섭취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이 두 항목인 계란을 하루 종일 상온에 보관하는 습관과 특정 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의 계란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작성했습니다.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나의 말. 다시 길게 조건 적용해서 써주세요. 챗GPT의 말.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계란을 하루 종일 상온에 보관하는 습관과 특정 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의 계란 섭취 시 주의사항 항목을 감정 변화, 감각 묘사, 캐릭터 배경을 포함해 길게 작성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 계란을 하루 종일 상온에 보관하는 습관 식중독 위험의 온상. 아침에 손님이 와서 계란을 꺼내 쓰려던 김성란 할머니 71는 늘 하던 대로 계란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계란도 그냥 써야지, 금방 쓸 거니까 괜찮겠지 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상온에 두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몸의 곳곳을 움켜잡는 듯 복부의 통증이 차츰 심해지더니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니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게 된 할머니는 의사에게 식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상온에 방치된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에 걸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온에 계란을 두었을 때 위험한 이유. 계란은 흔히 우리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보관 방법에 따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표면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상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면 이 세균들이 급속하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온도가 높은 날에 상온에 두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균 번식 속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계란은 그 안에 있는 살모넬라균 등 유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세균은 온도가 15도에서 37도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계란을 상온에 두면 그만큼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겨울철과 여름철의 차이: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 세균의 번식이 덜하지만 여름에는 기온 상승과 함께 세균 증식이 더 빨라지므로 계란을 상온에 오래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살모넬라균의 위험성. 살모넬라균은 우리가 계란을 섭취할 때 가장 위험한 균입니다. 이 균은 계란 껍질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 계란을 상온에 두면 이 균이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계란은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배탈, 설사, 구토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성란 할머니는 계란을 상온에 두었을 때 이미 표면에 있었던 균들이 온도 차이를 이용해 계란 속으로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급성 장염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계란 보관법. 올바른 방법. 계란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살모넬라균뿐만 아니라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유해 세균들이 쉽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 계란은 냉장고 안의 제자리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의 온도는 약 4도로 세균 증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보관된 계란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상온 보관 시간. 계란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외출하거나 방문객이 있다면 계란을 냉장고에 다시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특정 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의 계란 섭취 시 주의사항. 계란은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내가 당뇨병이 있으니 정말 먹어도 괜찮을까? 장기환 할아버지 76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계란을 먹을 때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란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라지만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이 걱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란은 하루에 1개 정도만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장 할아버지는 계란 섭취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섭취 방법과 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심장병,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고혈압 환자에게 주의할 점.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계란의 고콜레스테롤 성분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1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계란 흰자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당뇨병 환자에게 주의할 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은 계란의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기 때문에 기름지게 조리된 계란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계란을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하루에 1개 이하로 섭취하며 기름지지 않은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주의할 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계란 노른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흰자만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란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적당한 양으로 조절하여 먹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결론 계란 적당히 섭취하고 건강에 맞게 조리하자. 계란은 영양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신중하게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자신의 건강에 맞는 방법으로 계란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적당히 섭취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위험한 계란 섭취 방법을 떠올리면 계란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계란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성란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장기환 할아버지의 고민처럼 나이가 많아질수록 음식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무 문제 없이 먹었던 음식이 이제는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상온에 둔 계란, 혹은 잘못된 조리법으로 섭취한 계란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란을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고 적절한 조리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계란을 안전하게 즐기면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나쁜 습관이 결국 큰 후회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은 계란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계란을 무리하게 섭취하는 대신 의사와 상담하여 맞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민감해지고 작은 실수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란 한 개를 섭취하는 일조차 무심코 넘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계란을 제대로 보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돌이켜보며 우리 주변의 계란 섭취를 잘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우리는 계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은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계란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섭취 방법을 지켜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